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번 시간엔 2장 페리티 비트하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었죠? BCD 코드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해밍 코드랑 그 다음에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저번 시간에 중간에 이 보수 부분에서 조금 빠졌던 부분을 보충 설명하고, 그리고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보수에 대해서 잠시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1의 보수 표현과 그 다음 2의 보수 표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먼저 1의 보수는요, 이제 반전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0이라면 1로 바꾸고요. 1이라면 0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겁니다. 2의 보수 표현 같은 경우에는 1의 보수에서, 그러니까 뒤집어진 상태에서 그 결과값에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최상위 비트로부터 올림수가 발생하면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 플러스 9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1, 2, 4, 8 나머지는 다 0이죠, 그죠? 그러면 얘 1이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죠. 1자리 8자리니까 합치면 9가 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9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수로 바꿔버린다면 이렇게 다 뒤집어 줘 버리면 되죠, 그죠? 자, 0은 1로 되고요. 0도 1로 되고, 이렇게 0은 1로 되고요. 1은 0으로 바뀌고요. 0은 또 1로 바뀝니다. 1은 또 0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의 보수고요. 2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1을 더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1을 더 더해주면 2의 보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자,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옆에 B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예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6입니다. 그래서 1, 2, 4, 8, 16, 32. 그래서 32에다가 4를 더하면 3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다시 또 보수를 취하게 됩니다. 1의 보수를 취하게 되면 1은 0으로 되고요. 0은 1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다시 2의 보수로 또 표현하자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제일 마지막 비트에다가 1을 더하니까 여기가 올라가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1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요. 자, 표를 보시면 어떤 십진수가 있고, 그리고 1의 보수가 있고요. 2의 보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십진수 127부터 마이너스 128까지 이렇게 1의 보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건요, 여기에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다 0이라는 거예요. 자, 0인데 맨 앞자리 수 있죠, 여기. 이게 0이면은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여기 맨 앞자리 자리가 최상위 비트 여기가 1이 된다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저 플러스 0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모든 숫자가 다 이렇게 0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중치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0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요. 자, 맨 최상위 비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지우고요. 여기 최상위 비트가 숫자가 얼마가 돼요? 자릿수를 보면 1, 2,
4, 8, 16, 32, 64, 128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12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8인데 얘는 뭐다? 마이너스 128이 되겠죠. 128에 나머지 이 부분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을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1. 자, 계산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계산기를 살펴보면요. 네, 여기. 일단 치우고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그 다음 얼마죠? 64를 더하면 127. 자, 127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127 빼기 127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로가 나온다. 127 빼기 12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의 보수와 2의 보수의 이런 관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의 보수에 대한 이제 연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의 보수와 2의 보수에 대한 연산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보시면 n비트 이진수의 표현 가능 범위는 1의 보수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의 보수일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 2의 n-1승에서 2의 n-1승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표현해서 마이너스 127에서 플러스 127까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2의 보수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디지털 시스템 및 디지털 컴퓨터에서 2의 보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2의 보수 표현에서 부호 비트 a n-1은 0이다. 양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이 2-4와 같은 식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의 보수 표현에서는 10진수 음수를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이 유도가 되겠죠. 2-5와 같이. 자, 식은 냅두고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서 역으로 이 식이 성립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15를 볼게요. 2의 보수로 표현된 10, 10, 1110을 10진수로 표현하라. 자, 10진수로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0, 1, 2, 4, 8, 16, 32, 64, 128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앞전에 식이 있었죠? 바로 이 식이죠. 그죠? 네. 이 식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의 7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5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승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치를 줘서요. 이렇게 앞에 있는 최상위 비트는 마이너스 128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위 비트들을 모두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최상위 비트 여기 있죠.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되겠죠. 128이 되든지 아니면 64가 되든지
아니면 256이 되든지 그러겠죠. 그죠? 맞죠? 자, 일단 다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에 나머지 여기 있는 하위 비트들, 얘들은 따로따로 다 가중치를 줘서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예제 2-16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해 보수로 표현된 숫자는 같네요. 10, 10, 1110 십진수로 변환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되네요. 그죠? 앞에 식이 있었죠? 살펴볼까요? 바로 이 식이죠. 그죠? 네. 이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식을 정리해서 대입을 하면요. 자,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졌죠? 그죠? 일단 1의 보수를 취했고요. 1의 S라는 겁니다. 그리고 2의 S. 이게 뭐냐면 컴프리먼트라는 거예요. 보수. 자,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다면 얘는 뭐다? 2의 컴프리먼트가 됐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여기에서 바뀐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식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일단 0이 됐다. 그죠? 0이 됐으면 일단 플러스다. 그죠? 플러스인데 여기 식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대입을 해서 가중치를 주면 마이너스 8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의 보수 산술 연산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2의 보수 덧셈, 2의 컴플리먼트 에디션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래서 두 수를 더하고 몰림수가 발생하면 버려버린다, 드롭아웃 시킨다 라는 겁니다. 예제 2-17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십진수 4 더하기 2는 6이 되겠죠. 그죠? 자, 6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리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4고요.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0, 1, 1, 0. 그래서 0, 1, 1, 0이라는 십진수 6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 그림을 볼게요. B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6에 플러스 76이다. 그러면 이제 0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이 숫자 1, 2, 4, 8, 16, 32, 64, 128. 그죠? 자, 그러니까 128에서 맨 앞에 있는 숫자 있죠. 그죠? 마이너스 128에서 여기에 있는 하위 비트들이 있죠. 이것들을 다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 2, 4, 그 다음 8, 16, 32. 얘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자, 암산을 못 해가지고요. 자, 암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얘가 1, 2, 4니까 4 더하기 그 다음 16 더하기 32 하면 네 52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128에서 자 다시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128에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128에서 마이너스 58을 하면 계산을 잘못했나?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128에서 151을 하면 네, 7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네, 부호는 마이너스 앞에 1이 붙었기 때문에 최상위 비트가 1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76이 되고요.
자, 이번에 여기를 보시면, 최상위 비트가 0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 하위 비트들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하면 얘도 7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맞죠? 7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둘을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네, 더하면, 네, 최상위 비트 1이 생기겠죠. 그죠? 네, 1이 생기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네, 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온다? 네, 결과는 0이 나오더라. 한번 살펴볼까요? 자,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0이고요. 1 올라갔죠. 1 더하기 1은 0, 1 올라갔죠. 1 더하기 1이니까 0이고요. 그 다음 또 1 올라갔죠. 그러면 또 0이 되고요. 또 1 올라갔죠. 네, 0이 됩니다. 그리고 또 1이 올라갔으니까 0이 되고요. 1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네, 버리는 게 된다. 네, 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자, 이번에는 C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6 더하기 네,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최상위 비트가 1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죠? 그냥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1, 2, 4, 8이죠. 그러면 여기 8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그죠? 최상위 비트가 네, 마이너스 8이니까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네, 플러스 2고요. 네, 여기는 네, 여기도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8에서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2가 되고요. 네, 계산을 하니까 덧셈을 하죠. 0 더하기 0은 0, 1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1 올라갔죠. 그래서 1 더하기 0은 1이 되고요. 1 더하기 1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냥 이진수라면 얘는 얼마예요? 1, 2, 4, 8이니까 그냥 이진수면 얘는 12가 될 것인데 2의 보수로 계산을 하다 보니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자, 다음 마지막 D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5에서 그 다음 마이너스 13을 더하는 계산을 해볼게요. 결과는 마이너스 68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바로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최상위 비트가 1이겠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가 1입니다. 왜? 마이너스니까요. 여기가 최상위 비트는 1이 되더라. 그러면 2의 보수를 취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1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그죠? 1 올라갔으니까 1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또 1이 올라갔고 1 더하기 0은 1이 되고요. 1 더하기 0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0 더하기 1은 1이 되고요. 0 더하기 1도 1이 되고 1 더하기 1은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그러면서 1 올라갔죠. 그러면서 1 나오고 또 1이 남죠. 그죠? 그래서 1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요. 마이너스 68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68인지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68이 나오는지. 자, 그러면 얘는 최상위 비트가 1, 2, 4, 8, 16, 32, 64, 128.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이죠. 그죠? 지금 이게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다 보니까 마이너스 128 적기가 좀 불편해요. 그냥 128이라고 적을게요. 자, 128에서 빼기 얘를 이제 보는 거예요. 1, 2, 4, 8, 16, 32. 얘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얘를 다 더하면
계산하기 힘들죠.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돼요. 결과 나왔죠? 68 하면 얘 60이었네요. 네, 그러면 128에 마이너스 60을 하게 되니까 128에 마이너스 60 하면 68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다? 마이너스 68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해보수의 산술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덧셈을 봤고요. 자, 이제는 뺄셈을 한번 볼까요? 뺄셈은 조금 이따 할까요? 뺄셈은 없나? 여기 뒤에 있네요. 자, 먼저 이제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버플로우라는 거는 덧셈 결과가 수의 표현 범위를 넘어섰을 때 틀린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도 오버플로우를 봤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죠. 5 더하기 6은 11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얘 양수고요. 얘도 양수죠. 그러면 최상위 비트는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0은 1이 되고요. 0 더하기 1도 1이 되고요. 1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0 더하기 1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1 더하기 0은 1이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얘는 얼마 돼요? 얼마가 될까요? 봅시다. 1, 2, 4, 8. 1, 2, 4, 8.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1이 되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3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13이 나오더라. 일단 그 숫자가 마이너스니까 최상위 비트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6과 7을 이제 덧셈을 해보자. 네. 이렇게 덧셈을 해보면 0 더하기 1은 1이 되고요. 1 더하기 0도 1이 되고 0 더하기 0은 0, 1 더하기 1은 0이 되면서 1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1은 버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얼마예요? 네, 3이 남죠. 3이 남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최상위 비트가 오버플로우 된 거는 버린 거예요. 버리고 남아있는 이 최상위 비트를 보는 겁니다. 얘는 뭐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3에 대한 오버플로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1, 0, 0, 1, 1, 1이 되니까 여기가 1, 2, 4, 8, 16이 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이렇게 더하면 뭐다? 마이너스 13이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플러스 3에 대한 이제 오버플로우가 나오더라.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자, 오버플로우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 과정에서 지금까지 덧셈을 했었죠. 그죠? 자, 이런 덧셈 과정에서 최상위 비트들 간에 덧셈에서 발생하는 올림수 그리고 그 아래 비트들 간의 덧셈에서 발생하는 올림수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풀었죠. 바로 앞 문제 보면. 그죠? 이렇게, 네. 풀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요, 보수의 산술 연산을 계속 볼 건데요. 자, 이제 보수의 뺄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의 보수 뺄셈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감수의 2의 보수를 취해서 음수화 한 다음에 덧셈을 이용해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잘 기억하시고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제 19번을 보면요. 이진수 뺄셈의 사례들입니다. 자, 그래서 A 문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10진수 3-7일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자,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3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여기가 3이 되겠죠. 1, 2,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상위 비트를 봐야겠죠. 최상위 비트를 보면 네, 마이너스가 되죠. 일단 마이너스. 그런 다음 얘는 얼마다? 7이죠. 자,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다? 마이너스 8에서 네, 플러스 1을 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7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덧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덧셈을 해주면 1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1 올라갔고, 자, 1 더하기 0이니까 또 0이 되고요. 그리고 1 올라갔으니까 1 더하기 0은 1이 되고요. 0 더하기 1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맨 앞에 여기를 봐야겠죠? 최상위 비트. 얘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1, 2, 4. 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자, 이래서 첫 번째 문제 풀었고요. 자, 이번에 B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진수 81 빼기 마이너스 25. 이러면 얘를 식을 이렇게 변환할 수 있죠. 81 더하기 마이너스 25 하니까 플러스 56이 나오더라. 자,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네, 81이 되죠. 그렇죠? 네, 81. 얘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25.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더해주면 되죠. 그죠? 자, 1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자, 1 올라가고 1 더하기 1은 0이 되죠. 또 1 올라가고 1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1 올라갔고 1 더하기 0은 1. 그 다음 1 더하기 0은 1.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1 올라갔으니까 1 더하기 1은 0이 되면서 오버플로가 발생했죠. 1이 생겼고 이 1은 버려버리면 됩니다. 버림. 자, 그러면 얘는 날아가고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최상위 비트를 보면 되죠. 그죠? 얘가 0이니까 얘는 일단 플러스가 된다. 그죠? 플러스에 이제 여기 있는 1의 숫자를 살려보면 답이 나오겠다. 그죠? 살려봅시다. 1, 2, 4, 8, 16, 8 더하기 16 더하기 32가 되겠다. 그죠? 이 수를 다 더하면 결과는 얼마가 나온다? 플러스 56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진수 뺄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레포트를 내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포트가 없고요. 오늘은 레포트가 없습니다. 지금껏 계속 여러분들에게 레포트를 이렇게 계속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레포트를, 네, 이번 주만, 예, 레포트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 며칠인가? 예, 대구에서 그 10대 그 젊은 학생이 저 부산에 이제 놀러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놀러 와서 이제 그 확진자가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서면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확진자가 이제 돌아다녔던 그 경로를 다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예, 밖에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지금까지 뭐 잘 참고 견뎌왔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땐 그냥, 한 5월, 한 5월 5일 이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5월 5일 이후로는 괜찮을 것 같고, 뭐 안정권으로 가려면 6월달 넘어가면 이제 뭐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냥 안정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뭐예요 오프라인 개강이 원래는 그 5월 3일이었잖아요. 그죠? 예. 5월 3일이었는데 다시 또 연기가 됐어요. 5월 11일인가? 네, 한 주 더 이렇게, 예,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는데 1주 더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5월 11일인가? 막 그럴 거예요. 5월 10일인가? 이건가? 아니면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빨리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싶은데, 또 연기가 됐네요. 네. 그리고 이 과목 특성상,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건 이론 과목이긴 한데,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 나가야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진도를 조정해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개강을 하게 되면, 실습 위주로 이론과 실습, 그러니까 뭐 한 이론은 한 30% 정도, 그리고 실습을 한 70% 정도 병행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과목은 정리를 해 나갈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당분간은요 한 2주 정도 참을 수 있잖아요. 지금껏 뭐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거의 집에서만 활동을 했잖아요. 바깥 활동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앞으로 2주만 더 참으면 이제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이제 다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만 이제 제가 이렇게 레포트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계속 그냥 숙제만 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레포트를 안 내기로 했습니다. 자, 수업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있었죠? 자, 그레이 코드하고 이진수 그레이 코드 변환하는 법 배웠었고요. 그죠? 이건 쉬웠죠?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짚어 드릴게요. 짚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수 그레이 코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최상위 비트는 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하위 비트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 다르다. 다를 경우에 여기에다가 다시 1을 적어주고요. 또 여기와 바로 아래에 있는 비트를 비교를 해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같다면은 0이 되고요. 다르다면 1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같죠. 그죠? 그래서 얘는 0이 되고요. 또 여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또 다르니까 그죠? 1과 0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0, 1, 0, 1 이렇게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이렇게 변환했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그렇죠. 이진수 1, 1, 0, 1, 0, 1 이라는 이진수가 있어요. 이진수가 있는데 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게 되면 비교를 했을 때 먼저 비교하기 전에 이제 최상위 비트는 바로 내려간다고 했죠. 자, 그래서 1 되고요. 비교하면 0이 되고요. 비교하면 다르니까 1이 되고요. 또 비교하면 서로 다르죠. 그죠? 얘랑 얘랑 다르죠. 그럼 또 1이 되고요. 또 얘랑 얘랑 비교해 보니까 다르니까 1이 되고 얘랑 얘랑 비교하니까 서로 다르니까 또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 0, 1, 1, 1, 1 그레이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진수 그레이 코드 변환하는 방법은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자, 그레이 코드를 이제 이진수로 변환하는 겁니다. 자, 변환하는 방법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약간 이제 변화를 줬죠. 먼저 어떤 이진수 1, 1, 1, 0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 그 이진수 그레이 코드 변환이나 그레이 코드 이진수 변환이나 공통점이 뭐냐면요. 최상위 비트는 바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 내려온 이 숫자와 그 다음 그레이 코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같다면은 0이 되고요. 또 내려온 숫자랑 여기 그레이 코드를 비교했을 때 다르면 1이 되고요. 또 여기 내려와 있는 숫자랑 그레이 코드가 다르면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레이 코드에서 이진수로 이렇게 변환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진수 그레이 코드 이진수 변환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아스키 코드에서 이제 좀 이 문제였죠. 자, 여기 이 문제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 있는 이제 앞에 최상위 비트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까지는 이제 그 존 비트라고 했죠. 존 비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그 특성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10진수, 그 다음에 이런 특수 문자, 그 다음에 1001일 경우에는 뭐 대문자 ABCD, 뭐 1011일 경우에는 대문자 PQRSTU 이렇게 나간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이거였죠, 그죠? 아스키 코드 중간에서 이렇게 스페이스,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거예요. 이거 SP.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스페이스요. 자, SP.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101이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이면은 여기죠, 그죠? 101에 0001일 땐 SP. 빈 공간이에요, 그냥. 빈 공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00, 0000. 그죠? 100,
0.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빠뜨린 게 또 뭐가 있었더라? 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페리티 비트에 대해서 했었죠. 홀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 간단했죠, 그죠?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1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계면, 홀수 페리티일 땐 최상위 비트에다 0을 두고요. 만약에 짝수 페리티일 때, 홀수, 그 1의 개수가 홀수이면, 네, 최상위 비트에다가 1을 더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였죠. 짝수 페리티일 때 1의 개수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짝수 맞죠, 그죠? 그러면 최상위 비트는 0. 그 다음 얘는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다, 그죠? 하나일 경우에는 1을 적어주고요. 짝수를 맞춰줬죠. 자, 홀수 페리티일 때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자, 1이 4개가 됐는데 이제 홀수 페리티로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1이 하나니까 1을 적어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0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리티 비트 검사는요, 이제 검사만 되는 겁니다. 얘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찾아내기도 찾아내고요. 오르난 그 비트를 찾아내고, 그리고 얘를 수정하는 기능까지 있는, 해밍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밍 코드는요, 오류 검출뿐만 아니라 오류 정정도 가능한 코드다. 그래서 얘는요, 벨 연구소에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다수 페리티 비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4비트 데이터에 대한 해밍 코드 형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 있죠, 그죠? 예. 얘를 페리티 비트라고요. 자, 얘를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표시할게요, 삼각형으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비트예요. 자, 그래서 자,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복잡하지 않게. 자, 페리티 비트가 앞전에 3개가 있었죠, 그죠? 하나, 둘, 셋. 위치는 1, 2,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P1에는 페리티 비트 1에는 3, 5, 7의 데이터에서 한 개의 개수가 1의 개수가 짝수이면 0이고요. 홀수이면 1로 세트가 된다. 그 다음 P2에서는 비트 번호가 3, 6, 7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이면 0이고요. 홀수이면 1로 세트된다. P4에서는요. 5, 6, 7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이면 0, 홀수이면 1로 세트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데이터가 0, 1, 0, 1인 경우 해밍 코드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데이터가 0, 1, 0, 1이죠. 그래서 얘죠. 데이터 비트가 0, 얘가 1, 0, 1. 이게 데이터 비트입니다. 0, 1, 0, 1.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페리티 비트가 어떻게 세트가 되겠느냐. 자, 3, 5, 7이죠. 그죠? 자, 봅시다. P1부터 적을게요. P1은 3, 5, 7이다. 자, 3, 얘는 어떻게 됐어요? 1이죠. 그죠? 네. 1, 5는 0이다. 그죠? 맞죠? 또 0. 자, 얘는 7은 0이죠. 그래서 1 빵빵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P2를 볼게요. P2는 3, 6, 7이죠. 그죠? 3은 1, 6은 1, 그 다음 7은 0. 그래서 1, 1, 0이 되고요. 그 다음 P3는요. P3는 5, 6, 7이 되죠. 여기 5, 6, 7을 적으면 0, 1,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트를 해줘야겠죠? 자,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얘는 1이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이 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야 짝수가 맞춰지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1이니까 짝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니까 또 이렇게 10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101, 101. 그러면 얘는 몇 개예요? 숫자가 어떻게 되죠? 1, 2, 4. 그러니까 5가 되겠죠. 그죠? 자, 5가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다? 다섯 번째 있는 여기 있는 이 비트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0을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볼게요. 오류 검출 및 정정을 위한 신드롬 비트 계산. 이제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데이트 비트와 짝수 페리티 비트를 함께 사용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신된 해밍 코드 데이터가 100, 11001일 때 S1, S2, S4의 비트 번호를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4자리가 되었다. 그죠? 1, 3, 5, 7이고요. S2는 2, 3, 6, 7이 되고요. S4는 4, 5, 6,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이렇게 1에 대한 숫자를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두 개니까 짝수니까 0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홀수가 되죠. 그죠? 1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로 세트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S4 같은 경우에는 4, 5, 6, 7에 보면 1이 하나 나온다. 그죠? 그래서 홀수니까 짝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또 1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읽을 때 밑에서 위로 읽는 데 있죠. 그래서 1, 1,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다? 6이 된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다? 비트 오류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그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표를 그리기 좀 안 좁은가? 좁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충 이렇게 나왔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여기가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는구나. 7, 6, 5, 4, 3, 2, 1이고요. 자, 여기가 자, 얘를 이렇게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를 S1이라 할게요. S1. 여기가 S2. S2가 되고요. 여기가 S3라고 할게요. 그 여기를 여기를 이제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D1, D2, D3, D4 이렇게 뭐 숫자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S1, S2, S3는 자리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적어 넣어 볼게요. 자, 데이터가 0, 파란색으로 할게요. 데이터가 0, 0, 0, 1, 1, 0, 1일 때, 이제 S1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S1은 봅시다. 1357이죠. 그죠? 1357을 한번 봅시다. 1, 3,
3에도 1이죠. 그죠? 1, 5, 5는 0이다. 그죠? 0이 되고요. 7, 7은 또 0이네. 그죠? 자, 1100이 나오고요. 그 다음 S2는 2367이죠. 그죠? 2는 0이 되고요. 3은 1이죠. 그죠? 0, 1, 6, 7이 또 6은 0이고요. 7도 0이죠. 0, 1, 0,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S3를 한번 볼게요. 자, S3는 자, 4, 5, 6, 7. 4가 1이고, 5가 0이고요. 6이 0이고, 7이 0입니다. 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짝수니까 뭐다? 0이 되겠고요. 얘는 홀수니까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1이 되고요. 얘는 개수가 뭐다? 한 개니까 또 여기도 1이 돼요.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1, 1, 0이 되고, 그래서 얘는 뭐다? 6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섯 번째 이 숫자 있죠? 0이 되어 있는 걸 1로 바꿔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짝수 페리티를 사용을 해서 해밍 코드를 가지고 오류를 찾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류난 곳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해밍 코드까지 다 했고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3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있죠? 이해 보수, 연산하는 방법, 기타 등등 이런 것, 데이터, 상호 변환하는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이제는 뭐냐면, 심볼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심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곱셈에 대한 심볼, 덧셈,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심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3장에서 잠시 좀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쉬었습니까? 자, 이번에 3장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요. 이 논리 게이트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 게이트 그림도 잘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논리 게이트 특성들도 잘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듣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외워야 될 게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웬만하면 이제 외울 수 있으면 외워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기본 논리 게이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곱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덧셈이에요. 덧셈. 셈이 되고요. 그 다음 NOT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터예요. 이제 0은 1로 되고요. 1은 0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벳 D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입력이 기본인데요. 입력과 하나의 출력으로 된 게 기본입니다. 근데 입력이 이제 3입력도 있고요. 4입력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 이제 OR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OR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삽처럼 생겼죠? 모종삽처럼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이제 입력 2개에 출력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형에 이제 이런 구슬이 달려 있어요. 입력 하나에 출력 하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는 곱이고요. OR 게이트는 덧셈이고요. 그러니까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OT 게이트는 반대되게끔 뒤집어 준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AND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입력 신호들에 대해서 엔드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 신호를 출력하는 게이트이다. 그래서 두 입력 파형들에 대한 엔드 게이트의 출력 파형은 아래와 같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입력 A, B, 출력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입력을 따져 볼게요. 만약에 입력이 0과 0이 들어갔다. 그러면 end는 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0 곱하기 0은 어떻게 돼요? 곱셈을 하면 0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0 곱하기 1이 되면 또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1 곱하기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 나오겠죠. 그 다음 또 0 곱하기 1은 0이 될 거고요. 0 곱하기 0도 0이 되고요. 1 곱하기 0은 0이 되고 1 곱하기 1은 1이 되고 0 곱하기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자, 입력 모두가 그죠? 입력이 모두 1일 때 출력은 1이다. 1이다. 1이 된다. 쉽죠, 그죠? 네. 엔드 게이트 특성은 입력되는 그 숫자가 모두 1일 경우에만 출력은 1이 되더라.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엔드 게이트 심볼 마크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오아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엔드 게이트를 가지고 어떤 그 센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자, 극장에서 관객이 입장할 때마다 센스가 작동을 하는데 펄스 신호를 한 개씩 발생시키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기 10분 동안, 시작 직전 10분 동안 입장하는 관객 수만 카운트하여 디스플레이 해주는 회로를 만들어 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영화 시작은 여기 부분이에요. 영화 시작 10분 전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카운트 신호를 이렇게 영화 시작 바로 직전까지 1이라고 카운트 신호를 줘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시작 10분 전까지 들어온 학생이란다. 손님은, 영화 관람객은 몇 명이었을까요? 한번 카운팅 해보세요. 몇 명이 이제 영화관에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총 7명이 되죠? 7명이 영화 시작 10분 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10분 전 이전에는 카운팅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영화 시작된 다음에 입장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카운팅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07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엔드 게이트로 영화 관람 입장객을 카운팅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3입력 엔드 게이트예요. 3입력 엔드 게이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3개가 되고요, 출력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하나, 둘, 셋, 출력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 모두가 1일 경우에만 출력이 1이 되겠죠. 나머진 전부 다 네, 이렇게 0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3입력 게이트. 자, 엔드 게이트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봤고요. 아,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린 것을 이제 우리는 진리표라고 합니다. 진리표. 진리표라고 하는 거 네, 확인하셨고요. 아, 다음은 그 엔드 게이트로 이제 뭘 만드냐면요. 자동차 운전자가 엔진을 켠 후에 5초 이내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회로를 구성한다. 그런데 단 경고음이 울린 후에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즉시 경고음이 꺼지도록 한다. 자, 그래서 한번 구현한 것을 이제 보면요. 자, 3입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제 5초 이내에 안전벨트를 일단 이제 엔진을 켰을 때 켠 후 1번, 그 다음 5초 이내에 2번. 그죠? 경고음이 울린 후에라도 착용하면 경고음이 꺼진다. 자, 그러면 일단 경고음이 울리는 그 시점은 5초부터가 되겠다. 그죠? 5초부터 경고음이 울리게 되고요. 그 다음 엔진 점화는 여기서 0초부터겠죠? 0초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엔진을 시동을 걸었을 때 5초가 지난 다음 경고음이 울리겠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렇죠? 그 다음 지연 신호 해서 또 이제 나오죠. 얘는 5초부터 계속 이렇게 1이라는 숫자가 카운팅 될 겁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은 처음부터 이제 15초. 그러니까 경고음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이런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벨트 미착용했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입력 3개가 모두 1일 경우에 이제 경고음이 꺼지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자, 얘가 1이죠? 얘도 1이죠? 얘도 1입니다. 그럴 때 경고음이 꺼지게 되죠. 0이 되죠. 그죠? 이런 동작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죠? 착용하는 순간 얘는 0이죠. 그죠? 0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 자, 다음 OR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혹은 그 이상의 입력 신호들에 대해서 OR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 신호를 출력하는 게이트, 그리고 두 입력 파형들에 대한 OR 게이트의 출력 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R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심벌 마크가 이렇게 모종 삽처럼 생겼죠. 삽처럼 생겼다. 그죠? 자, 그래서 입력이 2개가 있고요. 출력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특성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파형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입력이고요. 얘가 출력이니까. 자, 먼저 0 더하기 0은, 그러니까 OR 게이트라는 거는요. OR 게이트는 더하기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더하기 0은 0이 되겠죠? 0 더하기 1은 1이죠. 다음 1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 됩니다. 그리고 0 더하기 1은 1이 되고요. 그리고 0 더하기 0은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논리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력 AB가 있는데 출력 F가 있고요. 얘 둘 중에 하나가 1이 되면 1이다.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1이면 출력은 1이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젠 3입력 OR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입력이 3개가 있고요. 이렇게 출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셋 중에 하나만 1이 되더라도 1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A, B, C 입력 모두가 0일 경우에만 0이 되고 나머진 모두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0이고요. 여기가 0이면 얘도 0이고요. 얘가 1이죠. 그죠?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얘는 1이 된다. 그렇죠? 얘도 1이고 얘는 0이고요. 얘가 1이고 얘가 그러면 1이 되죠. 얘 마찬가지 0, 0. 근데 여기 1이다. 그죠? 얘도 1이 된다. 그죠?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까지 다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져보시면 1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3입력 OR 게이트 입출력 파형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 3입력 OR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 3-3을 보시면 어떤 주택에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현관문과 2개의 창문에 침입 탐지 센서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그들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침입자가 있어 센서 출력이 1이 된다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문에 센서 하나, 이렇게 여기 창문에도 센서 하나, 그리고 현관문에 센서 하나, 총 센서가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센서에 평소에는 0으로 세트가 되어 있다가 만약에 어떤 침입 흔적이 있으면 여기서 센서가 동작하게 되겠죠. 자, 동작하는 순간 얘가 1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경고음이 울리게 되겠죠. 자,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낫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낫 게이트는요, 인버터라고 하는데요. 입력 신호의 반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버터라는 말이 반전이죠. 그래서 신호를 출력하는 게이트인데 1이 들어갔다면 0이 나오고요. 만약에 0이 들어갔다면 1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하나고요. 출력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0이 입력됐다면 출력은 1이 되고요. 1이 입력됐다면 0이 출력되고 0이 들어갔다면 1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서로 상반된 입력과 출력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낸드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낸드 게이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낸드 게이트라는 거는요, 엔드 게이트와 반대되는 출력을 발생시키는 게이트인데요. 자, 내부 회로의 엔드 게이트보다 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겠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런 엔드 게이트에 낫 게이트를 인버터 게이트를 하나 더 붙이면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인버터잖아요. 인버터 낫 게이트, 낫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 얘 두 개가 합치면 뭐가 되냐면 낸드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낸드 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입력 AB가 있고요. 출력 F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입력이 모두 0이 입력되면 0이 되어야 되죠. 원래대로 한다면, 그죠? AND라면. 근데 얘가, 예, NOT 게이트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인버트가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0, 1이 들어갔을 때도 1이 출력되고요. 1, 0이 들어갔을 때도 1이 출력되고 1이 들어갔을 때만 0이 출력되는, 예, 그런 특성을 가진 이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낸드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다음에 이제 논리회로 구성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AND와 NAND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익스클루시브 OR라는 그런 게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삽 모양으로 생겼는데,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삽에다가 이런 줄기가 하나 더 붙어 있는, 예, 그런 형태의 게이트. 얘를 이제 XOR라고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OR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이제 AND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NAND 게이트가 있고요. 예, 이렇게 인버터를 붙여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 게이트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배웠던 내용들을 보시면요,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NAND 게이트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좀 더 하고 끝낼까요? 예, NAND 게이트의 입출력 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여기 입력 A, B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예, 출력 F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NAND 게이트 출력 파형을 뽑을 때, 자, 특성이 어떻게 돼요? 둘 다 1일 경우에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1이죠. 그렇죠. 앞에 특성을 봤을 때. 그죠? 특성을 봤었죠? 여기 진리표를 보시면, 네. 입력 A, B 모두가 1일 경우에만, 네, 0이고요. 나머지 모두 다 1이 된다. 그죠? 예. 자, 이 특성을 가지고, 자, 이렇게 파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마칠게요. 자, 0이 입력됐다면 1이 되고요. 0, 1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죠? 이번에는 1이 들어가면, 예,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입력이 1일 경우에만 0이 되더라. 낸드 게이트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 0, 1이 되면 1이 되고, 0, 0일 때에도 1이 되고, 1, 0일 때도 1이 되고요. 그래서 1이 되면 0이 되더라. 네. 그래서 오늘 배웠던 AND, OR, NOT, NAND 게이트까지, 예, 네 가지 그 게이트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고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그 게이트 특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그 오프라인 개강이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고요. 그리고 또 빨리 이제 그 학교 수업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서로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